노후의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일까요? 돈을 더 벌지 못한 것? 아니면 더 큰 집을 마련하지 못한 것일까요?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남는 것은 사람뿐이다. 젊은 날에는 돈, 지위, 명예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남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했는지, 누구와 시간을 나눴는지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일만 하다가 정작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떠나버린 경우,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갈등으로 멀어져 버린 경우, 돈과 비교 속에 형제나 친구가 서서히 멀어진 경우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후회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수많은 이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물질이 아닌 마음과 지혜를 나누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에게 사람은 짐이 아니라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강조한 첫 번째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노후의 삶은 결국 함께하는 사람의 얼굴로 채워집니다. 욕심만 부리는 사람, 늘 남탓만 하는 사람, 갈등만 키우는 사람과 함께하면 노후는 피폐해집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고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한다면 그 노후는 평온하고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거울이다. 곁에 둔 사람을 보면 내 모습이 드러난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있습니까? 노후를 함께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후회 없는 노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인연은 억지로 묶지 말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후회를 자주 합니다. 그때 그 관계를 그냥 놓아버릴 걸 왜 그 사람에게 끝없이 매달렸을까? 정약용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떠날 사람을 붙잡는 순간 내 마음은 무너지고 내 삶은 고통에 휘말린다는 사실을.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그런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용하는 사람, 늘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사람 말입니다. 이들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노후를 피폐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고를 때만큼이나 때로는 사람을 끊는 용기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기우는 인연은 가까이 하되 나를 해치는 인연은 멀리하라. 멀리하지 못하면 나를 지키지 못한다. 노후가 불행해지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이 바로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식에게 끝없이 끌려다니며 내 삶을 희생해버린 부모, 이미 멀어진 형제와 억지로 붙잡고 갈등만 키우는 사람,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무례와 요구를 참으며 내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결국 경계 없는 관계가 후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요구와 불만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에도 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을 그을 줄 모르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서로를 해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끊어야 하는가? 노후를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를 갉아먹는 사람. 이들은 관계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소모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둘째, 끝없이 비교하는 관계. 누구는 더 잘 산다, 누구는 더 나은 자녀를 두었다. 이런 비교는 결국 나를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셋째, 존중이 사라진 관계. 존중이 없는 관계는 더 이상 관계가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단호히 끊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끊어야만 새로운 관계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손에 쥐고 있는 돌멩이를 내려놓아야 두 손에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인연을 끊어야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마음속에 이런 갈등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이제 놓아야 할까? 정약용은 분명히 말합니다. 놓아야 살 수 있다. 끊어야 지킬 수 있다. 노후를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끊어야 할 관계를 정해야 합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인연은 결국 짐이 됩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노후는 한층 평온해집니다. 정약용의 두 번째 선택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놓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노후는 후회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와 노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제자와 후손들에게 편지를 남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를 위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배우자를 위한다고 자신의 욕망과 감성을 억누르고, 친구를 위한다고 무리해서 희생하다가 결국 마음에 남는 것은 공허함과 서운함뿐이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존엄을 해치면 그것은 더 이상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존엄입니다. 존엄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하는 것,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 나의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존엄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존엄을 잃는 순간 다른 사람의 존중도 사라지고 결국 관계도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권력과 불의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존엄이었고 그 존엄이 그의 이름을 후대에 남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경계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 반드시 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이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형제와 친구 사이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후회를 남깁니다. 자식에게 끝없이 끌려다니며 노후 자금을 다 쓰고, 형제와의 억지 화해로 마음의 벽만 깊어지고, 친구라는 이유로 무례와 요구를 참다 결국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선을 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요구와 불만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노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관계 속의 경계입니다.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냉정하게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제 삶을 해치게 됩니다. 이런 말들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가까움을 나누되 선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래가는 사랑과 존중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끝까지 마음의 평온을 붙들었습니다. 환경은 척박했고 권력은 그를 내쳤지만 그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늘 호흡과 침착함을 강조했습니다. 호흡을 지배하는 자가 상황을 지배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노후에 후회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분노를 참지 못해 괜한 말을 했다.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 불안에 흔들려 소중한 관계를 잃었다. 불안에 흔들려 소중한 관계를 잃었다. 모두 마음의 평온을 지키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지킨 사람은 분노 대신 지혜를 선택했고 갈등 대신 화해를 이끌었으며 외로움 속에서도 삶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 정약용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존엄을 지켜라. 관계의 경계를 지켜라. 마음의 평온을 지켜라. 이 세 가지를 지켜내는 순간 노후는 단단해지고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이 셋을 잃는 순간 후회는 끝없이 따라옵니다.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말라. 선을 넘어서는 사랑은 해악이다. 마음을 지키는 자만이 삶을 지킨다.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존엄을 지키고 있는가? 관계 속의 선을 분명히 하고 있는가? 마음의 평온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후회 없는 노후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약용이 남긴 세 가지 선택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무엇을 끊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
이 단순한 세 가지 원칙 속에 후회 없는 노후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결국 관계로 평가받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나눴는지, 어떤 인연을 끊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냈는지가 당신의 인생 마지막 장을 결정합니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말라.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후회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는 붙잡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존중을 잃은 채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에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남은 노후 전체를 바꿉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끊어야 할 인연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끝까지 지켜야 할 존엄과 평온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더 이상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지혜와 평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정약용의 지혜를 접하고 함께 배울 수 있는 길을 여는 일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당신이 가장 크게 공감한 선택 하나를 남겨주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지켜야겠다. 이 인연은 이제 놓아야겠다. 내 존엄을 끝까지 붙들겠다. 그 어떤 짧은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다짐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지혜를 나누는 마당입니다. 당신의 참여가 또 다른 사람의 후회를 막아주고 당신의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정약용이 남긴 가르침처럼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선택의 시간입니다. 사람을 고르고 인연을 정리하고 존엄을 지키는 길 위에서 당신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말라.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드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길입니다.